침실의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침대 위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춰주고 있었다. 33세 지은의 몸이 남편 준호의 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지은은 그 위에서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열정이 아닌 공허함이 가득했다.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지은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절정에 이른 후 준호는 지은의 등에 키스를 남겼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열리지 않은 와인병과 빈잔 2개가 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준호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해. 그럼 우리도 좀 더 여유로워질 거야.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어젯밤의 와인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병 위에 먼지가 손끝에 묻었고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축하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35세로 중견기업에서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뛰어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반면 지은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서 예리한 감각과 창의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항상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사랑은 있었지만 열정은 식어가고 있었고 꿈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준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준호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팀장인 유태성은 46세로 능력도 뛰어나고 매너도 세련된 남자였다. 그는 지은의 카피라이팅 실력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다. 회식 자리에서 태성은 지은을 별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레드와인이 놓여 있었고 2개의 잔이 마주보고 있었다. 지은 씨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지은은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준호의 투박한 손과는 달리 가늘고 섬세했다. 준호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성이 와인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은의 손끝에 와인 방울이 묻었을 때 그가 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당신 안에 빛나는 게 있어요. 그의 속삭임에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탁자 위 와인병에서 한 방울이 흘러내려 흰 테이블볼을 붉게 물들였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겹쳐졌다. 태성이 지은의 손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을 때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고 지은은 눈을 감았다. 옆방의 소파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태성의 손길이 지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고 그녀의 가슴이 드러났다.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서. 지은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태성의 손길에 몸이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가슴을 탐했고 지은의 신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될 때 지은은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샤워를 하며 자신의 몸에 남은 태성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전과 달라 보였다. 뭔가 더 생생해 보였고 동시에 더 공허해 보였다. 준호는 지은이 늦게 들어온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순진했고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지은은 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태성은 그녀를 핵심 멤버로 내세웠고 지은의 아이디어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다. 준호는 아내 덕분에 자신의 위치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태성과 지은이 함께 일할 때면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창가에 서서 자료를 검토하는 그들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을 때 마치 한 쌍처럼 보였다. 태성이 서류를 넘겨주며 지은의 손등을 스쳤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였다. 사무실에는 조명만 켜져 있었고
태성의 책상 위에는 또다시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빛났어요. 태성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지은은 잔을 받아들였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준호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태성이 지은의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긴장된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준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을 숨기세요? 그의 손길이 목으로 올라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태성의 입술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지은이 먼저 몸을 돌려 태성을 마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태성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을 때 지은은 그의 넥타이를 풀었다. 책상 위에서 그들은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태성이 지은의 치마를 올렸을 때 그녀는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았다. 사무실 밖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지은은 처음에는 남편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태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지적인 대화, 세련된 매너, 그리고 그녀를 인정해주는 시선 모든 것이 준호와는 달랐다. 준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지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성과 지은은 호텔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이 아니었다. 침실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했다. 태성의 손이 지은의 전신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얻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지은이 태성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특별해요.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에게 지은은 프로젝트의 도구였고 동시에 흥미로운 상대였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회사 사람들과 회식했어. 지은의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다. 지은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실에서 준호가 지은을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며 거부했다. 준호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 그는 아내의 핸드백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다. 다음 날 준호는 태성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검은 가죽 명함 지갑을 보게 되었다. 태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이끌려 열어본 그 지갑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준호는 그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아보았다. 안에는 회사의 기밀 정보와 함께 경쟁사에 넘겨줄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태성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준호는 지은의 노트북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성공은 대가가 아니라 증명이다. 아내의 필체였다.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태성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인사위원회 회의 당일 준호는 USB를 인사팀장에게 제출했다. 태성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 역시 태성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승진 대신 다른 부서로 전배 명령을 받았다. 지은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회사와의 계약도 종료되었다. 그녀가 태성과의 관계를 통해 얻으려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태성은 지은을 원망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결국 준호와 같은 수준이었군요.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짐을 싸고 있었다. 준호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장을 찍지 못했다. 준호는 새로운 부서 책상 서랍에 그날 밤에 와인병을 넣었다.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로.
그것은 그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었던, 하지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상징하고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던 지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성으로부터였다. 증명 고마웠어. 나도 나를 증명해 볼게. 지은은 핸드백에서 태성의 명함 지갑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다. 검은 가죽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잃은 것은 남편의 사랑과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 와인잔은 기울어졌고 그 안에 붉은 액체는 모두 쏟아져 버렸다. 하지만 얼룩은 남았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와 지은 그리고 태성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렀다. 사랑은 파괴되었고 신뢰는 깨어졌으며 성공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각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와인병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축하를 상징하며 그들의 과거 속에 묻혀 있을 것이었다.